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천둥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터졌습니다. 월요일 날 말이죠, 저희가. 예. 도곡동 땅. 결국 BBK의 자본금이 된 그 도곡동 땅을 판 돈 190억. 예. 이게 제3자의 것이라고 검찰 발표가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 흐지부지 됐다 이게. 예. 그런 말씀하시다가 끊어져 버렸어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본론에 못 들어가고. 네. 그 얘기 다시 잠깐 정리하자면 이게 당시 상황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검찰에서. 예. 네. 그 당시에 도곡동 땅 판 돈이 263억이 있었고요. 263억 있었고. 예. 그것을 이제 그 중에서 190억.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저도 그때 궁금했던 게 263억에 팔았는데 그 땅을. 예. 근데 왜 190억만 다스에 들어갔지?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263억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들을 빼고 보니까 한 190억 정도가 그 남은 부분들이 하고 거의 일치를 해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 BBK 자본금을 집어넣으려고 실제로 도곡동 땅을 판 거가 맞네요. 돈이 딱 맞네요. 예, 거의 그 일치를 합니다.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요. 그 금액을 이제 도곡동 땅을 팔아서 다스에 이제 넣지 들어갔고, 않습니까? 네. 그 다스가 들어갈 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검찰이 그 당시에 예. BBK 수사를 특검에서 하기 전에 예. 검찰에서 도곡동 땅은 그럼 누구 거냐를 네. 수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다스에 들어갔고 다스에서 그 돈이 BBK 자본금이 됐으니까. 그렇습니까요? 네. 그때 한나라당의 자기들 경선을 할 때 이 누구 거냐가 이미 문제가 됐었고 네. 사실 제가 그 서류를 봤다는 사람이고요. 네.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 네. 그 부분을 이제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제3자 거라고. 김재정 이상 것 누구 것도 아니고 제3자 것이다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땅은 김재정 이상 건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제3자 거다. 근데 제3자가 누군지 말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제3자를 검찰에서 그 당시에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 제3자가 누군지 알았다. 검찰은. 조사를 응하려고 그러면 통지를 하고 오지 않아서 못했다는 것은 그렇죠. 미리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만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네. 그 제3자가 그 도곡동 땅 주인이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이 이제 다스로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다스에서 BBK 들어갔고. 그렇죠. 우선 다스까지 들어간 것만 우리가 보면 이 다스에 들어간 돈들이 지금 제3자의 것이면 들어갈 수 있는 게 그 자본금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빌려올 경우에만 들어갈 수가 있죠. 가수금 뭐 형태로 잡히든가 뭐. 그렇죠. 빌려온 돈으로 회사가. 주임종 단기채 뭐 이런 식으로 잡혀있어야 왜냐하면 회사는 김재정 이상은 씨의 것이었기 때문에 제3자 것이면 자기들 돈이 아니니까 빌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그 190억에서 일부인 140억이 돌아올 때 2011년도에 장부에 적혀 있는 걸 보면 140억은 다스 돈으로 돼 있어요. 빌려온 게 아니라. 그럼 사실은 말이 안 되네요. 그 돈을 돌려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40억을 제3자한테 줬어야 되는 거죠. 그럼 다스하고 제3자가 사실 한 몸이 아니면은 동일체가 아니면은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네요. 그럼 이거는 누구 책임을 국세청 책임을 따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검찰이 제3자의 그 것으로 보이는 그 제3자를 조사를 할 정도로 통보도 했을 테고 오지 않았다면 검찰에 답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희가 월요일로 하려고 했는데 서론하다가 끝나버렸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뭐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난주 못했던 얘기는 다음 주 월요일 하기로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일부 그 당시에 또 BBK 특검을 할 때 다스를 또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마 그때 특검이 정호영 특검인가 그런 신부인데 그때 이미 100억대에서 150억대의 그 비자금이 발견이 됐는 거를 그 당시에 덮었다고 어떤 하죠. 이유에서든지 비자금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발표에도 없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다스의 비자금이 그때 당시에도 발견됐다면 그때 이미 이제 특가법으로
그렇죠. 다스의 비자금이 회사 돈을 횡령한 자금인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 회사 돈을 다른 데서 어떻게 형성해서 했는지에 대한 거는 그 당시에 세무조사라든지 아니 검찰 수사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건 검찰의 책임을 물을 사안인데 검찰이 일을 제대로 안 했다. 검찰이 답을 해야죠. 이제는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스 누구 겁니까 다들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답을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본론, 이거 아직 서론입니다. 오늘의 본론은 뭡니까? 오늘은 이제 그 국세청에서 그 김재정 씨 그때 그 다스의 그 최대 주주였던 김재정 네. 씨가 2010년에 이제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네. 2010년 2월 7일 날 아마 사망한 걸로 지금 나오는데. 그런 날짜를 다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 기억이 되네요. 이상하게.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주진우 기자가 그때 서류를 이제 밝힌 걸 보면 여러 가지 검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 상속 검토를 하면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그 이익을 가지고 몇 년치 이익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순자산 가치라 그래서 자산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평가하는데 그걸 두 개 합해서 이제 평균을 내는데요. 그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몇 년도 이익은 좀 지금까지 신고가 안 되었으면 줄여 가지고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속에. 그렇다면은 이 상속세는 신고를 하고 끝나는 세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신고를 하고 났는데 정부 조사 결정 방식에 의한 세금이라고 해서 정부가 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상속 세금을 낼 때 재산이 얼마 있는지 나는 이만큼밖에 재산이 없어 이렇게 축소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재산이 그만큼 있는지 없는지를 정부가 조사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는 조금 특이하게 지금 저희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김재정 씨가 이명박 씨 재산을 김재정 씨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실제 그 사람 상속세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그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같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꼼수를 부리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는데. 자기 재산을 줄인다든가 뭐 이런. 그래서 그럼 그 평가하는 방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그 결정을 해줘야 될 책임이. 살펴보셨더니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해서 그 평가를 특별히 이익을 뭐 올해까지 계산 2009년도가 예를 들어서 그까지 계산을 한다 그러면 2010년도로 이익을 넘기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줄인 정황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내려고 우리가 돈 못 벌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올해 번 건데 내년으로 떠넘겨버린다. 장부상. 이익을 이제 이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해 이익으로 이제 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거 상속세를 줄이는 방안까지 연구가 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사항들을 국세청이 사실은 제대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납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냈던 거. 물납. 주식으로 물납을 했는데. 그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 자체가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그 물납은 제일 가장 국가가 그 물납을 받아서 현금으로 환가하기 쉬운 것부터 받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세금은 현금으로 받아야지. 뭐 정부가 주식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지금 여기 이건 좀 케이스는 다릅니다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자체를 가공으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익이 없는데 이익이 있는 것처럼 하는 기업들이 비상장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강극공사를 입찰을 한다든지 할 때 이익이 나는 기업이라야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겠죠. 또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실제로 이익이 없는데도 분식을 해가지고 이익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돈을 빌릴 때 유리한. 그렇죠. 그거를 갖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그 이익을 가공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기업 가치가 사실은 그만큼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그 가짜로 만들어놨는 기준으로 해가 주식을 판단해가 비상장 주식을 물납을 했을 경우에 종이 쪼가리를 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가치가 명확하게 산정이 안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회사가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서 산정하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물납을 안 받습니까 보통은? 가급적이면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렇겠죠. 낼 수 있는 현금이 있다든지
부동산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게 내게 하고 네. 또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 주식은 바로 환가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상장 주식을 먼저 받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안 될 때 이제 비상장 주식도 이제 받는데요. 하다 안 되면. 그런데 이 케이스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 비상장 주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네. 자기들이 오로지 그 좋은 기업이니까 이게 네.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네. 그건 남들 손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그렇죠.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보관돼 있어야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매우. 예. 그래서 그거를 하는 그 제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꼼수가 동원되나 하면 전번에 이야기했던 충북 옥천 땅 같은 경우는 150만 원, 35만 평이 150만 원 정도 그 채권 최고인 190만 원이지만 1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물납을 저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30년간 그 지상권을 설정해 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런 케이스라면은 그 정도 액수라면 해결하라라고 하고 그 땅을 받았어야죠. 그렇죠. 예. 그거는 사실 문제가 될 게 없죠. 그 한가가 적어도 150만 원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부터 먼저 낼 수 있는 것들은 다 땅에 뻔히 있는데 그렇죠. 그 땅으로는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뻔히 알면서도 그 뒤져보면 야 이거 그 근저당이 1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거 해결하고 이 땅으로 내라 이렇게 네. 해야지 정상인 거죠. 그래서 그 어제 이제 국감장에서 박영선 의원께서 그 물납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네. 그랬더니 그 김동연 그 부총리가 네. 그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이 물납에 대해서 그 검토를 다시 해서 제도를 정비를 하겠다. 제도 정비 앞으로 하고 이미 벌어진 거 어떻게 하면 다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 지금 남았는 상속세 부분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가제척 기간이라는 소멸시효 공소시효 기간이 이제 보통 5년인데 상속세는 10년이에요. 10년. 그리고 2010년도니까 지금 아직 충분히 남아 있는 기간 2010년도니까 남아 있고요. 다스는 공소시효 남은 게 많군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그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것들은 뭐 대통령 재임 기간은 또 공소시효에서 빠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100억 정도 되는 비자금이 발견됐다 하는 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은 공소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특허법은 10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5년에 했어도 15년간은 유효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다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 다스가 누구 겁니까라는 게 요즘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 다스가 누구 건지를 답해야 될 기관은 국세청과 검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제3자 그건 검찰이 답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물납을 비상장 주식을 보통 안 받는데 왜 받았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물납 그러니까 주식으로 받기 이전에 충분히 부동산으로 받을 수 있지 않았냐. 국세청은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가장 현금화하기 쉬운 것부터 받는 건데. 그렇죠. 가장 빠른 게 비상장 주식은 뭐 거래가 안 되니까 안 팔면. 거래가 안 되니까 땅부터 하면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환가하기 쉬운 것부터 이제 해야 된다면 땅이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 뭐 회원권이라든지 다른 그 상장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팔아가지고 이제 환가를 했어야 되죠. 국세청이 그 부동산을 팔아서 내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 하고. 안 하고 굳이 주식으로 받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국세청장을 하신 분으로서 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매우 이상한 거죠. 매우 이상한 거죠. 그 안에서 제가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내부에 있던 국세청 고위층이 이 부분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그 뒤에서 자료를 제시했다는 그런 지금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당시 다스가 소위 상속세를 내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런 문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고. 그런데 그 코치를 국세청에 있는 고위 관계자가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번개! 전농 어떻게 갔어? 다치라고.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든 받아야 될 쪽에서 사실은 거꾸로 코치를 해준 거네. 이렇게 하면 좋다고. 그렇죠. 가장 잘 아는 곳이 국세청이니까. 그렇죠. 아주 그 피해가는 방법을 제일 잘 알 수도 있죠. 그걸 조사를 하는 기관이니까요. 그럼 국세청을 대상으로 해서
검찰이 이거를 하나의 건으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두 기관이 예. 사실은 직접 안 하면 예를 들어 국세청이 직접 조사를 해서 이거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예. 자기 시정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한번 보게 하고 예. 만약에 안 하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고. 그 국세청 문제를 일단 왜 감사원에서 고발할 수 있게 됐겠네요. 감사원은 감사를 하면 그 예. 내용들이 이제 명백하게 밝혀지죠. 아, 이게 들으신 이야기인 거죠, 이제 지금. 예. 국세청 예. 고위 관계자가 다스가 꼼수로 물납할 수 있도록 코치를 해준 정황이 있다. 예.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 못 하시겠지만. 짐작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작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지 아시나 보군요. 이름은 안 여쭤볼게요. 하여튼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 지금 현직에서 퇴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누군지 아시네요. 네. 제이모 씨 이런 식으로도 안 됩니까? 그 코치를 받았겠거니 했는데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도 당연히 연루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자산관리공사에서 사실 그때 세금이 한 4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고위층이라면 어느 정도 고위층입니까? 국세청장급입니까? 최고위층으로 올라갔죠. 아, 국세청장급이군요. 네. 예. 자산관리공사 예, 네. 책임은요? 이 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이 당초에 이제 우리가 그 상속세를 계산했을 때 내는 금액이 그 20% 해당되는 금액 자체가 얼마였나 하면 450억 정도 됐다는 거죠. 예. 근데 그 450억을 이제 주식으로 이제 물납을 했는데 그게 해당되는 금액이 20% 가까이 19점 몇 프로 예. 약 20%에 가까운 그 주식이 지금 물납이 돼 있는데 그게 가자마자 자산관리공사에서 평가를 새로 해가지고 이제 매각을 하려면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산관리공사의 평가로는 850억 정도로. 2배로. 그렇죠. 예.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예. 그 세금을 낼 때는 450억. 예. 팔려고 할 때는 850억. 예. 그게 지금 안 팔겠다는 생각이 말이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400억, 500억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요. 못 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거꾸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보는데 이 비상장 주식이라는 것은 예. 사실 주식을 보면 49%, 7%를 가지고 있어도 그 4% 부족한 것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51%를 가진 경영권을 그렇죠. 가진 사람만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보통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상당한 그 투명성이 보이는데 네. 비상장 주식은 경영권을 가지지 않으면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3%라도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네. 정보를 알려고 하는 것이고. 그거 알아보시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방법이 보입니까? 예, 지금 조금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한 사람 앞에 한 15만 원씩 사가지고 10만 명만 모이면 저희가 다스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수 없고요. 네. 그다음에 또. 경영에 참여 못하시면 경영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생긴 3%를 가지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한테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 3%를 가지는데 이게 이익 없이 여기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배당을 하는 회사 같으면 경영권을 가진 사람들이 배당을 결정을 하는데 배당을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돈 그만큼 넣어놓고 계속 이게 그 사람들한테 그 인내를 해라고 우리가 15만 원 해야 되는데 15만 원 정도 가진 분들이 손해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수익을 활용을 못 하니까요. 기회비용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분들을 강요를 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주주총회에 계속 참석해야죠. 그래서 이제 정보를 알려주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다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정보를 파악해서 돌려주는 그게 사실상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혜택이라면 혜택이거든요. 예. 얼마나 밉겠어요. 하여튼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어서 계속 알아보시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이런 지금까지 그 청장님이 사실 저희 방송에 처음 출연하신 거는 최순실 해외의 은닉 재산으로 보여지는 수정되는 재산들 찾아서 이걸 국민들한테 되돌려 줘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자비로 계속해서 독일을 돌아다니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찾아내기도 하셨고 그러다가 그걸 쭉 하시다가 주진우 기자가 다스 관련 문서들 잔뜩 들고 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찾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찾아 돌려주기. 예, 그렇습니다. 다수는 누구 겁니까? 아니면 대답이 계속 없으면 우리 주둔가요? 어떻게 전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저희가 찾아주면 저한테서 엄청 고마워하겠죠. 본인도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본인이 게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살고 있다가 우리가 재산을 찾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걸 다 묶어서 이렇게 낱개로 할 게 아니라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를 만드신다면서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찾는 활동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그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성화가 지금 아주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독일 교민들이 그러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또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큰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왜 이거 안 하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이 미국에 있답니까?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전에 우리가 그 저수지 게임 캐나다 쪽에 계신 분들 그게 다 이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국내에 있는 분들보다 더 훨씬 더 성화가 심합니다. 빨리 찾자. 나도 도와줄 테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뭐 왜 안 찾습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이제 개그까지. 예. 처음에 저희가 청장님과 방송할 때 진행하기 참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전등번개를 준비했는데 이제 꽉까지 하시고. 그런 요청이 너무 많아서 이제 혼자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을 해서 이분들의 뜻을 모아야 되겠다, 중지를.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10월 25일 날 2시에 이제 창립 총회를 겸해서 이제 출범식을 이제 하기로. 이거는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 주체는 국민운동본부고요. 국민운동본부라 하면 여기서 청장님 아닙니까? 제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청장님 개인 운동본부에서 이제 국민운동본부로 좀 넓혀가보자. 사실 이제 제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에 이 뜻을 같이 하시는 이제 그 종교계, 그다음에 그 시민단체, 그다음에 그 학계, 또 여성계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같이 참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운동본부가 이제 만들어지는군요. 이게 이제 청장님이 자비로 사비로 해외 돌아다니면서 하던 일이 점점점 커져서 이제 국민운동본부가 언제 발족됩니까? 10월 25일 날 발족하고. 10월 25일이면 다음 주인데요? 그렇죠. 다음 이제 바쁩니다. 지금 그래서 뭐 정관도 만들고 지금 한창 지금. 정관도 혼자 만드신 거 아니에요? 뭐 같이 그 노승일 부장이 개인 운동본부에서 국민운동본부로. 노승일 부장이요? 노승일 부장이. 키스포츠. 그 재단법인 만들고 하는데. 백수죠. 근데 재단법인하고 그 최순실 씨한테 상당히 많은 기법을 배웠더라고요. 많은 기법을 배웠더라고요. 재단 만드는 기법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 수준 뺨치는 수준이에요. 재단은 이렇게 만드는 게 일 만들면 된다.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배운 거를 이렇게 좋은 데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운동본부가 발족이 되고 아직 근데 뭐 홈페이지도 안 만들어지고 그런 상태죠. 지금도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때 되면 이제 저희들이 그 홈페이지도 다 만들어지면 이제 발표를 하고 그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릴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혼자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홈페이지 만들어지고 본격적으로 발족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더 이상 이제 본인 주머니에서 비행기표 안 사도 되는 그 지점까지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본인 재산인지 모르는 분들에게 다 찾아줬으면 좋겠네요. 인권운동인데 일종의 인권운동이고, 본인 재산인지 모르고 살다가 지금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희가 다 딱지를 붙여가지고 그렇죠. 돌려드려야죠. 이거 당신 거 하고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본부하고 그리고 다시 주식 사기 운동. 그것도 저희가 준비해서 국민운동본부에서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본부가 생기니까 여기로 다 모아서 하면 되겠군요. 자, 노승일 씨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재단 만드는 법을 최순실 씨한테 배워서 여기서 활용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천둥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터졌습니다. 월요일 날 말이죠, 저희가. 예. 도곡동 땅. 결국 BBK의 자본금이 된 그 도곡동 땅을 판 돈 190억. 예. 이게 제3자의 것이라고 검찰 발표가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 흐지부지 됐다 이게. 예. 그런 말씀하시다가 끊어져 버렸어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본론에 못 들어가고. 네. 그 얘기 다시 잠깐 정리하자면 이게 당시 상황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검찰에서. 예. 예. 그 당시에 도곡동 땅 판 돈이 263억이 있었고요. 263억 있었고. 예. 그것을 이제 그 중에서 190억.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저도 그때 궁금했던 게 263억에 팔았는데 그 땅을. 예. 근데 왜 190억만 다스에 들어갔지?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263억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들을 빼고 보니까 한 190억 정도가 그 남은 부분들이 하고 그 일치를 해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 BBK 자본금을 집어넣으려고 실제로 도곡동 땅을 판 거가 맞네요. 돈이 딱 맞네요. 예, 거의 그 일치를 합니다.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요. 그 금액을 이제 도곡동 땅을 팔아서 다스에 이제 넣지 들어갔고, 않습니까? 예. 그 다스가 들어갈 때 그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검찰이 그 당시에 예. BBK 수사를 특검에서 하기 전에 예. 검찰에서 도곡동 땅은 그럼 누구 거냐를 네. 수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다스에 들어갔고 다스에서 그 돈이 BBK 자본금이 됐으니까요. 네. 그때 한나라당의 자기들 경선을 할 때 이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납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냈던 거. 예, 주식으로 물납을 했는데 그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 자체가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그 물납은 제일 가장 국가가 그 물납을 받아서 현금으로 환가하기 쉬운 것부터 받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세금은 현금으로 받아야지. 뭐 정부가 네. 주식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지금 여기 이건 좀 케이스는 다릅니다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주식 자체를 이 가공으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익이 없는데 이익이 있는 것처럼 하는 기업들이 비상장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강극공사를 입찰을 한다든지 할 때 이익이 나는 기업이라야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겠죠. 또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실제로 이익이 없는데도 분식을 해가지고 이익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네. 돈을 빌릴 때 유리한 그렇죠. 그걸 갖기 위해서 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그 이익을 가공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기업 가치가 사실은 그만큼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그 가짜로 만들어놨는 기준으로 해가 주식을 판단해가 비상장 주식을 물납을 했을 경우에 종이 쪼가리를 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가치가 명확하게 산정이 안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회사가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서 산정하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물납을 안 받습니까 보통은? 가급적이면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렇겠죠. 낼 수 있는 현금이 있다든지 부동산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게 내게 하고 또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 주식은 바로 환가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상장 주식을 먼저 받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안 될 때 이제 비상장 주식도 이제 받는데요. 하다 안 되면. 그런데 이 케이스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 비상장 주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거냐가 이미 문제가 됐었고 네. 사실 제가 그 서류를 봤다는 사람이고요. 네.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 그 부분을 이제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제3자 거라고. 김재정 이상 것 누구 것도 아니고 제3자 것이다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땅은 김재정 이상 건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제3자 거다. 근데 제3자가 누군지 말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제3자를 검찰에서 그 당시에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 제3자가 누군지 알았다. 검찰은. 조사를 응하려고 그러면 통지를 하고 오지 않아서 못했다는 것은 그렇죠. 미리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만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그 제3자가 그 도곡동 땅 주인이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이 이제 다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스에서 BBK 들어갔고. 그렇죠. 우선 다스까지 들어간 것만 우리가 보면 이 다스에 들어간 돈들이 지금 제3자의 것이면 들어갈 수 있는 게 그 자본금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빌려올
경우에만 들어갈 수가 있죠. 가수금 뭐 형태로 잡히든가 뭐 그렇죠. 빌려온 돈으로 회사가. 예, 주임종 단기 채무 뭐 이런 식으로 잡혔어야 되는 왜냐하면 거죠. 회사는 김재정 이상은 씨의 것이었기 때문에 제3자 것이면 자기들 돈이 아니니까 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그 190억에서 일부인 140억이 돌아올 때 2011년도에 장부에 적혀 있는 걸 보면 140억은 다스 돈으로 돼 있어요. 빌려온 게 아니라. 그럼 사실은 말이 안 되네요. 그 돈을 돌려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40억을 제3자한테 줬어야 되는 거죠. 그럼 다스하고 제3자가 사실 한 몸이 아니면은 동일체가 아니면은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네요. 그럼 이거는 누구 책임을 따져 국세청 책임을 따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검찰이 제3자의 그 것으로 보이는 그 제3자를 조사를 할 정도로 통보도 했을 테고 오지 않았다면 검찰의 답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희가 월요일로 하려고 했는데 서론하다가 끝나버렸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뭐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난주 못했던 얘기는 다음 주 월요일 하기로 하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일부 그 당시에 또 BBK 특검을 할 때 다스를 또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아마 그때 특검이 정호영 특검인가 그런 신부인데 그때 이미 100억대에서 150억대의 그 비자금이 발견이 됐는 거를 그 당시에 덮었다고 어떤 하죠. 이유에서든지 비자금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발표에도 없었었어요. 그때 비자금이, 그러니까 다스의 비자금이 그때 당시에도 발견됐다면 그때 이미 이제 특가법으로 그렇죠. 다스의 비자금이 회사 돈을 횡령한 자금인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 회사 돈을 다른 데서 어떻게 형성해서 했는지에 대한 거는 그 당시에 세무조사라든지 아니 검찰 수사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건 검찰의 책임을 물을 사안인데 검찰이 일을 제대로 안 했다. 검찰이 답을 해야죠. 이제는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스 누구 겁니까 다들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답을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본론, 이거 아직 서론입니다. 오늘의 본론은 뭡니까? 오늘은 이제 그 국세청에서 그 김재정 씨 그때 그 다스의 그 최대 주주였던 김재정 씨가 2010년에 이제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2010년 2월 7일 날 아마 사망한 걸로 지금 나오는데. 그런 날짜를 다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 기억이 되네요. 이상하게.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주진우 기자가 그때 서류를 이제 밝힌 걸 보면 여러 가지 검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상속 검토를 하면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그 이익을 가지고 몇 년치 이익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순자산 가치라 그래서 자산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평가하는데 그걸 두 개 합해서 이제 평균을 내는데요. 그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몇 년도 이익은 좀 지금까지 신고가 안 됐으면 줄여 가지고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속에. 그렇다면은 이 상속세는 신고를 하고 끝나는 세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신고를 하고 났는데 정부 조사 결정 방식에 의한 세금이라고 해서 정부가 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상속 세금을 낼 때 재산이 얼마 있는지 나는 이만큼밖에 재산이 없어 이렇게 축소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재산이 그만큼 있는지 없는지를 정부가 조사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는 조금 특이하게 지금 저희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김재정 씨가 이명박 씨 재산을 김재정 씨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실제 그 사람 상속세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그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같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꼼수를 부리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는데. 자기 재산을 줄인다든가 뭐 이런. 그래서 그럼 그 평가하는 방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그 결정을 해줘야 될 책임이. 살펴보셨더니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해서 그 평가를 특별히 이익을 뭐 올해까지 계산 2009년도가 예를 들어서 그까지 계산을 한다 그러면 2010년도로 이익을 넘기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줄인 정황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내려고 우리가 돈 못 벌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올해 번 건데 내년으로 떠넘겨버린다. 장부상. 이익을 이제 이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해 이익으로 이제 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거 상속세를 줄이는 방안까지 연구가 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사항들을
국세청이 사실은 제대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